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지난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과장과 오류가 섞여 있다는 점은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론으로만 구현된 기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은 왜 이해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수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저는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건 바이 건으로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고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서 갈등을 끝내는 게 아니라 진실에 기반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양보로 끝나게 되면 선한 사람과 약자만 손해를 보게 돼요. 흔히들 말하죠. 너가 참아라. 근데 항상 보면 말이죠. 참는 사람만 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대로 이 사회 문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를 뒤흔든 이슈인 바로 가짜뉴스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현재까지도 별다른 해결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뉴스 또한 제가 해결하려던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해를 못해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해를 하지 못해서, 둘째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공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서로 간의 논리적 상황, 주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전쟁을 할까요? 푸틴도 전쟁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은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겠죠. 우리 주변의 갈등과 분쟁도 사실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멍청할 거라는 편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몰이해 등이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억지 주장을 하게 만듭니다. 제 어플은 그런 사람들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근거는 틀렸고 당신이 더 억지를 부린다면 당신의 사회적 평가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바보도 알 수 있도록 아주 잘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종족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등장하는 종족인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는 과거에 갈등으로 인해서 끝없이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칼라라는 영웅이 등장해서 거대 정신체인 칼라를 만들고 텔레파시를 통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갈등이 줄어들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텔레파시를 하지 못합니다. 신경 전달을 통해서 뇌에 직접 지식을 집어넣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어쩔 수 없이 말이나 글 등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앞선 영상에서 제가 양자역학을 30분 안에 이해시켜보라고 했고, 현재의 전달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언어로서는 천재나 물리학자가 아니라면 30분 안에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몇 시간을 가르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감각은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나요?
만약에 믿으시면 저에게 투자를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고사성어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설명만 듣고 그림을 그려서 진짜 코끼리를 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그 정도의 난이도라는 뜻입니다. 극소수의 천재들은 설명만 듣고 그림을 그려서 코끼리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닌 토론을 통해서 진실을 찾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코끼리를 그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거미줄을 친다고 표현을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논리와 근거를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그 논리적 연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진짜 존재하는 선인지 나만의 망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선인지는 보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 잘 쓴 글이나 연설은 문장 연결이 매끄러울 뿐만 아니라 주장과 근거 그리고 논리적 연계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미줄을 뽑아내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천재 혹은 많은 시간을 투자한 전문가만이 제대로 된 거미집을 느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장님 거미가 지은 집과 앞을 볼 수 있는 거미가 지은 집이 과연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전자는 중력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겠지만 그 후자가 지은 집은 큰 먹이가 걸려도 쉽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우리가 쓰는 주장, 언어, 근거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이 현미경을 발명하기 전에는 세균을 볼 수 없었고 망원경이 생기기 전에는 전략 전술에 한계가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논리의 구조를 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해를 사용하는 도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책으로 하면은 표나 차트, 스키마나 알고리즘 등이 이해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책에서 스키마나 알고리즘만 보고 진료나 업무가 가능하신가요? 제 어플이 추구하는 바는 일반인들이 제 도구를 통해 실제 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무려 99.9%가 라면을 끓일 줄 몰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저는 라면을 발로도 끓일 수가 있어요. 그 쉬운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니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새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멍청한 것도 아니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라면 조리법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인터넷도 없어요. 가스레인지도 없고 인스턴트 라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면을 끓이지 못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이렇듯 라면을 끓이는 것은 옛날에는 고급 기술이었지만 현재는 누구나 끓일 수 있는 평범한 음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능력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인터넷과 가스레인지 그리고 인스턴트 라면 덕분에 누구나 요리사가 된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제가 논리의 도구들을 보급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법이나 경영, 의학, 프로그래밍 같이 현재는 전문 지식 취급을 받는 지식들이 이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지식이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로톡을 통해서 변호사랑 상담을 하고 그것을 기술의 진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변호사랑 상담할 필요도 없고 의사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물론 당분간은 필요하겠죠. 이제 다시 가짜 뉴스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이제 사람들은 뉴스에서 봤던 내용은 믿지 못해도 제 어플에서 본 내용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뉴스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 어플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 어플의 포맷을 따라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뢰와 권위를 얻게 될 거고, 이제 누가 옳냐 그르냐 논쟁하던 사람들도 제 어플 하나로 논쟁이 종결될 겁니다. 학습을 할 때도 다른 책을 보지 않고 제 어플을 사용해서 학습을 할 거고, 물건을 구매할 때도 제 어플을 통해서 이걸 구매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구매할 겁니다. 모든 삶이 제 어플의 기능과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갈등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감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어쩔 수 없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초기 버전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비유하자면 망원경이나 지도 같은 관측 도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구의 결과물은 더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에서 내비게이션이 된 것처럼요. 바로 의사결정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길을 고르던, 가장 싼 길을 고르던, 혹은 가장 빠른 길을 고르던, 여러분들은 가는 길의 방법을 선택하기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자동으로 어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고 그만큼 신뢰도도 올라갈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현재 내비게이션은 필수품이죠. 이제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결정만 하고 나머지는 어플이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예를 들어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전 세계 모든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구매하기, 그리고 클릭 한 번으로 부자 되기, 클릭 한 번으로 전쟁에서 승리되기. 이러한 글들은 농담으로 써놓은 거지만 현실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AI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하도록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플이 미래를 바꿀 기술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용 기기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사업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로드맵을 보자면 이제 제가 사업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어플, 그러니까 프로젝트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SNS는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빼고 이 중에서 이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그냥 간단한 어플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일단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개별 프로젝트,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를 만들 거지만 일단 개별 어플을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있었고요.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 바로 그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소비자 회사라는 건 무엇이냐? 제가 전 영상에서는 물건 구매를 설득한다고 했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현명한 소비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경영을 공부하면서 기업들이 소비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왜 그 반대는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했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현명하게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다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그 고민은 저희 회사에서 알아서 해드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현명한 소비란 게 한 가지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맞춤형 소비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RE100, 즉 탄소 중립에 걸맞는 소비자, 그리고 무려 좀 집이 가난해서 무조건 저렴한 것만 찾는 소비자, 그리고 부자 혹은 예를 들어 가수, 레드벨벳 팬의 소비는 각각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각각 만족할 수 있는 소비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단순히 제시만 해주겠지만 사업이 발전하고 궤도에 오른다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팔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생활법정이란 건 뭐냐? 일종의 커뮤니티인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소한 분쟁들을 해결을 해주는 어플입니다. 물론 돈은 안 되겠죠. 목적은 사람들의 숫자를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든 프로젝트에 데이터를 수집할 기반 어플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만들려는 어플은 기존에 없었던 종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적응 기간이란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쉬운 기술도 처음 쓸 때는 어렵거든요. 물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구동이 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스스로가 사용을 해봐야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뉴스와도 또 연관이 되어서 저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어플이 완성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플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